안녕하세요. 보존하세 한그루치과 서울점 대표원장 윤범희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자주 하고 있는 수면 마취 수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치과에서 수면 마취를 꼭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외로 다수의 임플란트를 하시는 큰 케이스도 있으시고요. 어릴 때 치과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셔서 치과 의자에 앉아서 입 벌리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수면 마취를 찾아서 치과에 내원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마취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치과 치료에서 사용하는 국소 마취, 그리고 저희가 수면 마취라고 부르는 의식화 진정요법, 마지막으로 큰 수술을 받을 때 쓰는 전신 마취, 이렇게 세 가지 마취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소 마취는 여러분 알다시피 치료할 부위만 통증을 경감시키는 마취죠. 통증 문제가 해소는 되긴 하지만 다른 부위의 지각이 다 깨어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제일 싫어하시는 소리, 물,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국소 마취하에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가장 심한 마취인 전신 마취는 통증을 다 없애긴 해요. 국소 마취만으로 통증을 없애기 어려울 경우 완전히 자가호흡 불가 상태로 만드는 거죠. 모든 의식과 감각이 소실되고 환자들이 소통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자가호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위험은 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마취과 전문의 원장님들이 이제 하에 요즘에는 거의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치과에서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마취과 원장님이 동반돼서 치과에서 마취를 하는 경우도 흔치는 않기 때문에 치과 치료에서 전신 마취는 대학병원에서 장애인분들을 치료하거나 구강외과적인 암이나 다른 큰 수술을 할 때 쓰는 전신 마취법이라고 생각하시고, 대부분 개인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식화 진정요법 수면 마취는 자가호흡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기억은 못 하시지만 간혹 약물 조절을 통해서 의사가 말하는 거를 어느 정도 반응을 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하악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심을 때 하치조신경이라는 굵은 신경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도 어느 정도 나타내기 때문에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국소 마취와 전신 마취의 중간 정도, 어느 정도 장점을 다 취득할 수 있는 치과 치료에서의 마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가호흡이 가능하긴 하지만 약물을 넣는 농도에 따라서 환자분들 전신 상태에 따라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 한그루치과에서는 제가 단독으로 하지는 않고요. 안전한 수술 진행을 위해서 마취과 원장님들을 항상 모시고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식화 진정요법 수면 마취를 어떨 때 임플란트 시술에 이용할 수 있냐? 치과 치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입 벌리기가 싫다. 실제로 얼마 전에 어떤 환자분들은 뼈도 너무 좋으시고 50대, 60대 남성분이셨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한 5분이면 임플란트 심을 정도로 간단한 케이스셨는데 난 죽어도 입 벌리기 싫다. 죽어도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5분을 심기 위해서 수면 마취를 한 분이 있을 정도셨어요. 그 정도로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분은 치과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수면 마취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심으셨고요. 통증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 물론 수면 마취를 한다고 해서 국소 마취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면 마취 하에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마취 주사에 대한 아픔, 두려움 이런 것들 기억 못 하세요. 기억 못 하시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받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장시간 입을 벌리기 힘들고 간혹 입안에 기구가 들어가면 개깅 리플렉스죠. 구역 반사가 심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일반 치료조차도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수면 마취를 하면 개깅 리플렉스가 없이, 구토 장애가 없이 치과 치료를 잘 진행할 수 있고요. 다음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 통증도 심하고 시간이 1시간 전후 걸리기 때문에 그 통증과 고통, 물 참는 것들을 한 번에 해소하기 위해서 수면 마취를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체력이 약해서 치료가 받기 힘들다. 물론 이제 수면 마취 하에서도 근육에 긴장을 하고 움직이긴 하시지만 마취과 원장님들의 약물 조절로 움직임이 심할 때는 약물을 더 투여해서 그때그때 움직임을 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치과 임플란트 수술을 받기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수면 마취를 가지고 어떤 분을 치료했는지 케이스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도 57세 남성분이셨는데요.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가 심하다는 주소로 오셨고요. 지금 술전 엑스레이를 보시면 풍치라고 그러죠. 치주염이 굉장히 심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치조골이 굉장히 많이 없어져 있고, 특히 상악 오른쪽 위치하 같은 경우는 뿌리 끝까지 뼈가 소실됐고
대구치 상부에 있는 상악동까지 거의 뼈가 안 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수면 마취를 하셨어요. 물론 한 번에 다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오른쪽 위에 상악동이랑 너무 근접한 부위가 뽑자마자 바로 심어서 임플란트를 초기 고정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른쪽 위를 나중에 한 번 더 뼈를 재생시킨 다음에 심기 위해서 두 번에 나눠서 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수술을 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요, 왼쪽 위아래 부위를 먼저 수술을 하셨어요. 아래쪽 치아 있던 거 발치하고 대구치 부위 임플란트를 식립하셨고요. 왼쪽 상악 부위도 엑스레이 상으로 티가 나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상악 같은 경우는 수면 하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하악 같은 경우는 조금 치과 의사로서의 어려움이 있다면 의식과 진정 상태, 잠이 드신 후에 이제 하려면 혀가 좀 무거워져서 조금 의사 입장에서는 시야 확보를 하기가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상악은 전혀 무리 없이 시야 확보를 할 수 있고 환자분들도 편안해 하시기 때문에 광범위한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될 때 수면 마취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의사로서도 그렇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광범위한 상악동, 제일 끝쪽 큰 어금니를 안 심은 케이스세요. 물론 끝까지 다 심으면 좋겠지만 환자분들 선택에 따라서 임플란트 개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제일 후방 치아가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지 않았다, 이런 분들은 제일 후방 치아를 안 만들고 임플란트를 심기도 해요. 그리고 첫 번째 수면 마취하에서 엑스레이 상으로 보시면 상악동 경계가 이 정도에 있고요, 치조골이 이렇게 녹아서 없어져 있고요, 그 상방으로 이렇게 상악동 거상술, 치아를 발치한 자리에다가 상악동 거상술을 통해서 미리 뼈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임플란트 심을 때 충분히 임플란트 고정력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놓고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두 번째 수면 마취 하에서 오른쪽 상단부 치아를 임플란트를 식립한 케이스입니다. 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했고요. 제가 첫 번째 수면 마취 하에서 상악동 거상술을 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거의 임플란트 끝이 자가골에 겨우겨우 걸려 있고요. 임플란트 길이 전체 대부분이 첫 수술에 만들어 놓은 인공뼈에 심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임플란트를 식립했고요. 최종적인 모철물 완성 사진을 보시면 상악동 거상술 양쪽으로 아주 예쁘고 많은 양의 뼈가 잘 들어가 있고요. 그 상악동 거상술 한 부위에 임플란트 잘 식립되어 있고, 물론 이분 같은 경우는 나머지 부위에 치주염도 꽤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최대한 이제 잇몸 관리하면서 자기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케이스세요. 이분 두 번의 수면 마취를 통해서 힘들어하시는 상악동 거상술 다수의 임플란트를 굉장히 예쁘게 잘 심고 마무리한 환자분이세요. 두려움이 굉장히 커서 수면 마취를 진행하는 분이셨지만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셨고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은 그런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수면 마취를 하시고 회복실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충분히 회복을 취하시고 아주 웃으시면서 댁에 돌아가신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과에 대한 트라우마 있는 분들이 주변에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더 이상 이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치과 오는 거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런 수면 마취를 통해서 두려움을 억지로 극복할 필요 없이 치과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수면 마취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수면 마취를 통해서 치축도 좋고 예쁜 임플란트를 잘 심어서 생각보다 편하게 구강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3가지 마취법 중에서 치과에서 사용하는 의식과 진정 수면 마취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요.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